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아줌마입니다. 저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예요. 10년 전 장가는 가지 않겠다던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생겼다며 느닷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제가 애아빠와 이혼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결혼은 질색이라고 했었는데 이랬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오니 마냥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를 처음 봤는데 왠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했어요. 며느리가 성격도 좋고 싹싹하니 참 잘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도 빨리 한 편이고요. 저희 며느리는 성악을 전공해 음대를 졸업했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아주 잘 자랐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친언니랑 같이 할머니 손에서 컸대요. 부모님은 호주에서 사시는데 부모님도 두 분 다 성악을 전공해서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시고 쭉 거기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며느리 자매는 한국에서 컸대요. 며느리네 집안이 좀 특이한 게 좋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의 자립심이 대단했고 나쁘게 말하면 서로 애착이 없어 보였어요.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부모님이 그립진 않냐고 물어보니 30년 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가 별로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할 때도 며느리 부모님은 못 오시고 사돈 할머니와 사돈 처녀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올리기 일주일 전에 얼굴만 뵈었죠. 제가 며느리 부모님을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두 분 다 마인드가 좀 외국분들 같았어요. 한국 정서랑은 안 맞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며느리도 본인 부모님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되려 며느리 부모님이 쿨하시니까 처갓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전 이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보였어요. 솔직히 저런 모습이 고 하나 다름없어 보였죠.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 오고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뭘 주고 챙겨주는 게 좀 어려웠죠. 혹여나 너무 많은 관심을 주면 간섭이라고 할까봐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도 며느리가 처음이지만 저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듯이 초반에는 거리를 두며 필요한 것들만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 직업이 성악 개인 레슨 해주는 일이어서 평상시에 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도라지 즙은 떨어지지 않게 사다 보내줬어요. 그거 보내면서 반찬들도 같이 보내주곤 했었죠. 그러니 저희 며느리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저 엄마한테도 받아보지 못했던 걸 어머님한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목은 괜찮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절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했죠. 이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며느리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한 달에 2번씩이나 의정부에서 제가 사는 대구까지 왔었거든요. 혼자 사는 제가 적적하면 안 된다고 저희 집에 와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저희 아들이 바빠서 못 오면 며느리 혼자 내려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제게 하는 마음은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30년 넘게 무뚝뚝한 아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애교 넘치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딸 하나 생긴 것처럼 같이 다녀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이 먼 곳을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이 되면서 제가 먼저 대구 내려오는 거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주었어요. 얼마나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며느리 애기 낳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도 못 해주었죠. 왜냐면 며느리가 호주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거든요. 의도를 한 건 아닌데 며느리 임신 8개월쯤 호주에 계신 안사돈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안사돈을 보러 호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며느리는 상황을 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온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임신 32주 이상은 비행기 타는 것도 뭐가 복잡해서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까지 제출하고 간다고 했죠. 사실 저도 걱정이 됐던 게 임신 8개월이면 아이 태어나기 얼마 안 남은 기간이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했었는데 이런 제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35주차 되었을 때 양수가 터져서 미숙아로 손자를 낳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아들은 바로 호주로 날아갔고 저는 한국에서 가슴을 졸이며 애태우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 손자와 며느리는 둘 다 건강하고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며느리와 손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네 집에 올라와서 손자를 돌봐주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대구에서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 좋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했죠. 저도 고심 끝에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들어간 지금까지 7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도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집안일은 거의 제가 도맡아 했고 손자도 열심히 돌봐주었죠. 서로가 서로한테 진심을 다해야 하니 7년 동안 아들 며느리와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친정 언니들도 며느리 잘 둬서 부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저도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미심쩍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7년째 같이 살다 보니 며느리가 안 하던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며느리를 의심했던 게 항상 금요일 저녁 같은 시간대마다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와요. 그런 며느리는 슬쩍 집을 나가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왔죠. 말로는 학부모 상담이라고 하는데 유독 금요일 저녁에만 밖에 나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손자가 며느리 핸드폰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를 막 다그치는데 오죽하면 제가 애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의심스러웠던 게 주말이었어요. 원래 며느리는 토요일, 일요일 레슨은 안 잡았어요. 돈 버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주말 레슨은 아예 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업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수업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생전 바르지도 않던 시뻘건색의 립스틱을 바르질 않나, 시꺼먼 색으로 아이라인을 칠하질 않나, 이렇게 화장한 채로 저 모르게 외출을 하려 하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와 딱 마주쳐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 바람에 더 의심을 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아들한테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들은 되려 엄마는 집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지금 의심하는 거야? 엄마 점점 선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도 에이 그래 아들도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뭐 나 혼자 예민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제가 생각했던 게 아주 적중을 한 사건이 벌어졌죠. 며느리가 핸드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며느리 핸드폰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못 받으니 이윽고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서너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누구지 싶어 며느리 핸드폰 화면을 보았고 황 사장이라고 저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싸한 촉이 발동됐고 저는 며느리가 나오기 전에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세상에 전화기 너머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일은 미사리 땡땡 카페로 오는 거 있지 않았지? 혹시나 해서 또 연락해 본 거야. 내일은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고 옷 좀 더 화려한 걸로 입고 와. 그래야지 이쁨 받지. 내일도 기대할게.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까지 후들거렸어요. 이미 전화는 받아버렸고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죠. 전화가 하도 울려대서 내가 받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전화가 지지직거려서 그냥 끊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신경질을 내며 어머님 왜 남의 전화를 이렇게 맘대로 받으세요? 기분 나빠요 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모습에 얘가 100%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이 남자가 말했던 미사리 땡땡 카페를 제 발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끔찍한 일들은 생각도 못한 채 며느리보다 일찍 집을 나왔죠. 도착한 그 카페는 라이브 카페였는데 누가 봐도 서로 남처럼 보이는 5, 60대 남자와 여자들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나 부끄러워 혼났어요. 카페 소파도 높이가 높아서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구조였어요. 딱 이런 사람들의 본거지 같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조여오고 도대체 며느리는 이런 데서 누굴 만나 뭘 하는지 의구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였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나니 라이브가 진행이 된다며 선곡을 받는다고 카페 웨이터분이 종이랑 펜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며느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이크 너머로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곡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수봉의 봄날은 간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윽고 노랫자락이 제 귀로 흘러들어오는데 이 목소리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심수봉의 봄날은 간다. 이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며느리가 불러주곤 했는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요? 저는 소파에서 살짝 일어나 무대 쪽을 바라봤어요. 역시나 저희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부르는데 며느리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퍼 보이는지 세상에서 저렇게 슬픈 노래를 처음 듣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얄팍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의심이나 하고 오해나 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온 이상 어떻게 된 일인가 며느리에게 이유는 들어봐야 했기에 며느리의 노래가 다 끝이 날 때까지 숨죽여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에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카페 뒤쪽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받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 형준이는 잘 있지? 내가 언제 한번 형준이 맛있는 거 사주러 갈까? 라고 하는데 형준이 제 손자였습니다. 왜 저 사람이 형준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지? 하며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였죠. 그러니 며느리가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형준이 앞에 나타나려고 해? 나한테 형준이 줄 때 2번 다시 안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당신 비유 맞춰주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 입에서 우리 아들 형준이라는 소리 또 나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니 뒤이어 그 남자가 네가 가만히 안 있을 거면 어쩔 건데? 내가 네 시애미한테 형준이 당신 친손자 아니라고 입만 뻥끗거리면 다 끝인 거 몰라? 어떻게 네 시애미한테 찾아가 줘?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계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와 그 남자가 계단 쪽으로 왔고 절 보고는 기겁을 했죠.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형준애미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형준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라고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더니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사실들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라며 10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들을 얘기하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일 처음 한 말이 어머님, 형준이 남편 애도 아니지만 제 애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부부가 입양한 아이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 사실은 제가 19살 때 난소암으로 난소 한쪽을 완전히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 뒤에 24살 때 난소암이 또 재발이 되는 바람에 남은 난소 한쪽도 완전히 떼어냈어요. 그렇게 전 엄마가 될 수 없는 몸이 되었죠. 남편한테는 이 사실을 결혼 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한테는 차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애 안 낳으면 어떠냐고 그냥 결혼하자고 하고 그때 어머님께 제 속 얘기를 다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어린 맘에 어머님께서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으실까봐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며느리의 말에 어디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형준이 가졌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니? 호주에서 애 낳은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고? 그럼 형준이는 누구 애니? 저 남자 자식이야? 도대체 그 애는 누구냐고? 라고 소리를 치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님, 저희 형준이 친모, 저희 친언니예요. 그리고 아까 저랑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형준이 아빠고요. 저희 언니가 저 사람이랑 동거를 하면서 형준이를 갖게 되었는데 형준이 갖기 전에도 그렇게 저희 언니를 힘들게 하더니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저희 언니랑 뱃속에 형준이만 남긴 채 도망을 갔어요. 언니도 그 충격으로 형준이 나오면 바로 입양한다고 하는 거 저희 부부가 키운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는 엄마가 되지 못하는 몸이니 조카라도 입양해서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바라시는 어머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요. 근데 작년에 저 남자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님께서 제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빌미 삼아서 저한테 압력을 가했는데 라이브 카페에 나와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것도 무임금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께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뒤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화가 나고 모질지 못해 이렇게 당하고 있었나 싶은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고 거짓말한 사실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한꺼번에 너무 큰 사실들을 알게 돼서 심정이 아주 복잡했어요. 전 일단 며느리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데리고 가기 전에 그 남자한테 가서 이보세요. 당신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자식 마누라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나타나서 내 며느리랑 내 아들한테까지 협박을 해? 당신 언제까지 우리 아들 며느리 약점 잡아서 이따위 짓거리 할 생각이었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 어디 어린애들도 안 할 짓을 하면서 사람을 피말려 죽이려고 해? 내가 이렇게 알았으니 망정이지. 당신 그따위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하면서 며느리 대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놈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이 아줌마, 형준이 크면 그때 다시 얼굴 뵙시다?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놈에게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어요. 우리 손자 형준이한테 입양하라고 떳떳하게 다 얘기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2번 다시 이따위로 사람 피말리면 그때는 대화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얼굴 보게 될 거라고 당신도 조심하라고 쐐기를 박았어요. 아주 악질이더라고요. 마음 같으면 물이라도 한 바가지 들이붓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길가 쪽으로 걸어 내려왔어요. 저도 간이 새가슴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제 떨림을 느꼈는지 한동안 눈물만 흘리며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거리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제발 안 본다는 말씀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실망을 시켜주기 싫었대요. 전 이런 며느리를 품어주며 형준 애미야,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내가 네 심성을 잘 아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겠니? 너도 나름 나를 생각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10년 동안 얼마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겠어. 나도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너도 이제부턴 2번 다시 거짓말하는 일 없도록 해. 나랑 약속해줄 수 있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거리며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들한테도 쓴소리 세게 했습니다. 숨길 걸 숨겨야지 어떻게 그런 걸 숨기냐고요. 아들도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거짓말 한두 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제는 마음의 짐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병난다고 했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가족은 눈에 띄게 더욱 단단해졌고 웃을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손자 형준이에게도 언젠간 입양하라는 사실을 얘기할 날이 올 텐데 가족들끼리 마음의 준비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자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나누고 굳건히 옆에 있어준다면 아마 손자도 바른 길로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길을 가는 저희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들 듣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하는데 딱 제 얘기 같더라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 가득한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 정말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또 할머니로서 멋지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풀 줄도 아시고 포옹하실 줄도 아시는 그 모습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아마 가족분들끼리 잘 헤쳐나가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거예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